아마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친밀감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야. 혹은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요.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사실 의학 연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몸의 자연스러운 욕구와 연결되어 있는 작은 습관이 60세 이후의 건강에 놀라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심장 건강, 뇌 기능, 운동 습관엔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 즉 친밀감이나 자가돌봄 같은 부분은 무시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무시가 오히려 노화를 앞당기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런 친밀한 습관이 우리 몸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6가지 과학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나눠보려 합니다. 특별한 장비도 어려운 약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자연스럽고 조용한 시간이 전립선 건강, 기분, 수면, 순환계 등 전반적인 삶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몸은 조용히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 아직 살아있고 돌봄이 필요해. 그 목소리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겠어요?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60세 이후 남성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전립선 건강이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스스로 몸을 돌보거나 부부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비뇨기학 저널과 한국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사정하는 남성들, 부부관계이든 혼자만의 시간이든 상관없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약 20%에서 30%까지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정할 때마다 전립선에서 나오는 액체에는 노폐물, 죽은 세포, 잠재적 세균 등이 함께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물질들이 몸 안에 오래 쌓이면 눈에 띄지 않는 염증이 생기고 이로 인해 전립선이 부풀어 오르는 양성비대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밤에 3번에서 4번씩 화장실에 가야 하거나 소변을 봐도 시원치 않게 느껴지며 아랫배가 뻐근한 증상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전직 고등학교 교사였던 민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은퇴 후 몇 년 동안 민수 선생님은 수면 부족과 밤마다 반복되는 화장실 문제로 매우 피곤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매일 따뜻한 물을 마시고 아침 산책을 하며 감정적으로도 스스로를 편하게 돌보는 새로운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이런 걸 해도 되나 싶어 망설였지만 2~3달이 지나자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소변 보는 느낌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전립선은 남성 생식계의 필터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필터가 꾸준히 작동하면 혈액순환도 원활해지고 신경계도 안정됩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이 작은 기관에 노폐물이 쌓여 건강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정기적인 자기관리 외에도 전립선 건강을 돕는 3가지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조리된 토마토, 호박씨, 콩류를 자주 드세요. 이 음식들에는 라이코펜과 피토스테롤이 풍부하여 전립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매일 가볍게 케겔 운동을 해보세요. 숨을 내쉬면서 아래 복부를 살짝 조였다가 5초간 유지하고 10번 반복하면 골반 근육이 강화됩니다. 셋째, 오랫동안 앉아있지 마세요. 신문을 읽다가도 30분마다 일어나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주 놓치는 시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곁에 있는 배우자의 마음입니다. 많은 여성들은 말은 안 하지만 남편이 우울하거나 자신감 없어 보이거나 친밀감을 피하는 모습을 보면 속으로 걱정합니다. 어쩌면 어떤 남성이 다시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이유는 단순히 건강 때문이 아니라 오랜 세월 함께한 배우자와의 친밀감과 존중을 이어가고 싶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젊은 사람들만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챙기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깊이 존중하는 성숙한 선택입니다. 혹시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을 수 있는 비뇨기과 의사와 솔직하게 대화해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질문 하나가 내일의 큰 문제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당신처럼 다시 한번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더 능동적이며 무엇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광주에 사는 74살의 지은씨 이야기로 시작해볼까요? 그는 과거에 건설 엔지니어로 활동하며 활기찬 생활을 즐기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작은 정원에 물을 주고 산책을 하며 하루를 열곤 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이 무겁고 머리가 쉽게 피곤해지며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지은 씨에게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혈액순환이 예전 같지 않으시네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에게는 꽤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약부터 먹는 대신 지은 씨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먼저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식단을 조절하고 소금 섭취를 줄이며 생선과 채소를 몇 끼니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후엔 천천히 산책을 하고 무엇보다도 자신과의 친밀한 시간을 하루의 작은 습관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이 나이에 이런 걸 왜 하지? 라고 생각했던 일이죠. 하지만 석 달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밤에 깊게 잘 수 있었고 한밤중에 깨어나는 일도 줄었습니다. 손바닥은 따뜻해졌고 낮 동안의 피로감도 사라졌습니다. 지은 씨는 말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더군요. 의학적으로도 이 변화는 근거가 있습니다. 혼자든 배우자와 함께든 관계를 가지면 심혈관계가 자극을 받습니다.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고 혈관이 확장되며 산소가 온몸에 전달되죠. 이는 가볍고 자연스러운 운동이라 할 수 있으며 심장에 약을 쓰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좋은 자극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는 이런 활동이 방광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60을 넘긴 분들 중에는 밤에 4번, 5번씩 화장실을 가거나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본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모르고 계십니다. 뱃뇨를 조절하는 골반 저근이 나이가 들며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럴 때 친밀한 활동은 이 근육을 자연스럽게 단련시켜주는 방법이 됩니다. 소방관 출신의 동현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그는 밤새 여러 번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잠을 설치기 일쑤였죠. 그러다 의사의 조언을 듣고 낮 동안 충분히 물을 마시되 밤에는 줄이고 골반 저근 운동을 가볍게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전엔 감추기만 했던 감정을 이제는 스스로 허락하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그는 분명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밤중에 덜 깨어났고 소변도 훨씬 시원하게 볼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삶에 대한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 시선을 더해야 합니다. 바로 문화적인 부끄러움입니다. 한국에서는 나이가 들면 이런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품위 없는 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건강의 일환으로 본다면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서 오히려 자신을 책임감 있게 돌보는 성숙한 선택이 됩니다. 더 나아가 이런 건강한 습관은 요로 감염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몸속에 세균이 오래 머물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계곡의 작은 물줄기처럼 흐름이 꾸준하면 맑고 깨끗하지만 막히면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돌보는 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편견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혹시 지금도 내 나이에 이런 걸 해도 되나? 하고 망설이고 계시다면 그 답은 분명합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며 무엇보다도 정말로 필요한 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 심장, 방광, 자율성, 이 3가지를 지키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건강하고 독립적인 중장년 남성의 품격을 만드는 힘입니다. 아내와 함께한 40년 넘는 세월 뒤 70살의 상우 씨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고 이웃과 짧은 인사를 나누고 밤새 TV를 틀어놓는 것도 그 공허함을 메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노년기의 심리 상태를 잘 아는 주치의는 바로 항구일제부터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필요한 것은 약이 아니라 내 몸과 다시 연결되는 감각일지도 모릅니다. 상우 씨는 조심스럽고 약간은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귀 기울였습니다. 개인적인 친밀함은 젊은 사람들만의 일이라고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조용한 공간에서 스스로에게 조금의 부드러움과 용서를 허락했을 때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고 잠이 깊어졌으며 가슴속 불안이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결코 신비로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만의 친밀한 시간도 성적 활동으로 분류되며 이때 우리 몸은 엔도르핀, 옥시토신, 도파민 같은 호르몬을 분비해 편안함과 행복,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낮아지고 몸은 자연스러운 감정 균형 상태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더 깊은 효능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은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몸과 감정, 필요를 존중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쁨, 생동감, 평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많은 남성들에게 이것은 종합 비타민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겉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슬픔, 끝나지 않는 밤, 사라져가는 자아감으로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정을 품은 채 작지만 정성스러운 자기 돌봄을 실천할 때 우리는 자율성과 자존감, 그리고 다시 살아가는 기쁨을 되찾게 됩니다. 이것은 병이나 이별, 침묵으로부터 흐릿해진 삶의 색을 되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존엄한 행위입니다. 마치 작은 정원을 돌보는 것처럼요. 조용히, 부드럽게, 하지만 생명력 넘치게. 여기서 또 하나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립선 건강입니다. 많은 남성들은 증상이 심해지고 나서야 알아차리곤 합니다. 밤에 자주 소변을 보거나 줄기가 약해지거나 잔뇨감이 있거나 아랫배에 묵직한 불편함을 느낄 때 말이죠. 놀라운 사실은 꾸준한 성생활, 배우자와의 관계든 혼자만의 시간이든 만으로도 전립선 관련 질환의 위험을 눈에 띄게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립선은 정자를 보호하고 이동시키는 액체를 만들어냅니다. 이 기능이 정기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분비물이 쌓이고 염증이 생기기 쉬우며 결국에는 비대해지거나 암 발생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유럽 빈뇨기 과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사정하는 남성은 전립선암 위험이 약 30%에서 33%까지 낮아진다고 보고했습니다. 전립선을 작은 엔진이라 생각해보세요. 오랫동안 시동을 걸지 않으면 기름이 굳고 부품이 녹슬기 시작합니다. 반면 주기적으로 부드럽게 시동만 걸어줘도 내부는 깨끗하게 유지되고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지훈씨, 68살의 사례가 좋은 예입니다. 은퇴 후 그는 밤마다 소변이 자주 마렵고 줄기가 약해지며 때때로 아랫배에 묵직한 불쾌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라 넘겼지만 비뇨기과에서 진단받은 결과는 경미한 전립선 비대증이었음이다. 그는 약물만 의존하지 않고 염증 완화, 식단과 골반적인 운동, 아침 산책, 그리고 정기적인 개인적인 친밀 활동을 함께 병행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잠이 안정되고 증상은 완화되었으며 무엇보다도 그는 말합니다. 이제 내 몸을 다시 내가 다스릴 수 있게 된 것 같다. 앞서 언급한 68살의 지훈 씨는 한동안 비뇨기 건강 문제로 꽤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변 줄기가 약하고 항상 잔뇨감이 남으며 아랫배에 은근한 불편함까지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생각했고 농담삼아 노화의 전립선이라며 웃어넘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병원의 비뇨기과를 방문한 후 그는 가벼운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는 60을 넘은 남성들 사이에서 매우 흔한 문제이기도 하죠. 약을 바로 복용하는 대신 의사는 자연적인 방법을 먼저 권했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고 아침 산책을 하고 매운 음식은 줄이며 특히 전립선이 정기적으로 비워질 수 있도록 혼자만의 친밀한 순간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후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지훈 씨는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고 야간 뱃뇨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몸의 불편함이 사라지며 일상 속에서의 편안함과 자신감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복잡하거나 비싼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규칙적인 배뇨와 전립선의 자연스러운 배출만으로도 우리의 신스 엔진은 부드럽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잠도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잠 이야기입니다. 노년층에게는 이 문제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잠들기 어려움, 깊게 못 자는 밤, 새벽 2, 3시에 깨어 다시 잠들지 못하는 고통. 이것은 단순한 신체 문제가 아니라 긴장된 신경계와 쉬지 못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한국노인연구소의 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 중 약 60%가 수면의 질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3분의 1만이 약물 없이 적절한 해결책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자연스러운 해결책 중 하나는 바로 규칙적인 성생활입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포함해서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르가즘 이후 우리 몸은 옥시토신과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은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조절하며 마음을 진정시켜줍니다.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낮아져 깊고 안정된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부산에 사는 78살의 은퇴 교사 현수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잠을 개선하기 위해 커피를 끊고 명상을 하고 심지어 한방약까지 시도했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건강 프로그램을 듣고 몸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편견 없이 말이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잊고 있던 깊고 따뜻한 잠이 다시 찾아온 겁니다. 사실 인간의 몸은 원래 잠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계가 그렇듯 정기적으로 태엽을 감아주지 않으면 리듬이 흐트러집니다. 가벼운 성적 활동은 우리 생체 리듬의 태엽을 감아주는 것과 같아서 몸이 언제 쉬고 회복해야 하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해줍니다. 혹시 매일 밤 뒤척이고 계시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약에만 의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몸을 존중하고 이해해야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때로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면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78살의 현수 씨는 오랜 시간 중학교 교사로서 규칙적이고 단정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그의 삶은 매일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계속되는 불면증이었습니다. 커피를 끊고 수면 시간을 바꾸고 잠자기 전 깊은 호흡도 시도해봤지만 밤이 되면 그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은 이름 모를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기 진료 중 정신과 의사가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어쩌면 숙면을 되찾는 길은 베개가 아니라 스스로와의 연결일지도 모릅니다. 조금 망설였지만 현수 씨는 그동안 젊은 사람들만의 일이라 여겼던 한 가지를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자기 몸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부드럽고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몇 주가 지나자 몸은 훨씬 가벼워졌고 복잡했던 생각도 누그러졌으며 무엇보다 약 없이도 다시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결코 신비로운 일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오르가즘 후에는 옥시토신과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안정감, 이완감, 그리고 깊은 수면을 유도합니다.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면서 신경계는 자연스럽게 진정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가벼운 산책을 하면 졸음이 오는 것이죠. 가벼운 운동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긴장된 신경을 안정 상태로 전환시켜줍니다. 그리고 성적 활동은 이보다 더 깊은 내분비 반응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수면 유도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나이가 들면 우리의 생체 시계가 점점 어긋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잠이 오는 시간, 식욕, 집중력 등 신체의 리듬이 과거와 달라집니다. 그러나 성생활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면 이런 리듬을 다시 조율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마치 내면에서 부드럽게 시스템을 재설정해주는 것처럼요. 많은 사람들은 불면증을 노화의 일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다시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자기 몸과의 친밀한 연결입니다. 혹시 당신도 매일 밤 뒤척이고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자신에게 귀 기울이기, 그리고 당신 자신을 온전히 살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 방법은 돈이 들지 않고 어떤 장비도 필요 없으며 과학적으로도 이미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이 조용히 건네는 선물입니다. 단지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